그러면 이제 이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그 체질이 무엇인가? 좋은 기업의 역량이라는 게 무엇인가? GM 공장에서는 뭘 했냐 하면은 5 who를 했다는 거예요. 현실은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자. 그러나 결코 희망의 끈은 놓지 말자.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의 경영학 교수고요. 경영학 중에서도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인사관리, 조직관리. 주로 그 중에서 제가 많이 하는 게 조직 문화, 리더십, 조직 변화.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 걸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낙관적인 전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계속 이렇게 어려울 거다. 지금 3% 정도의 성장을 보이겠지 않습니까? 잘해봤자 한 5%. 그래서 3%에서 5% 정도의 그 안정적인 성장, 잘해봤자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잖아요. 우리나라 GDP의 100%가 수출 또는 수입입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 말은 다른 나라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다른 나라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좋아질 리가 없죠. 앞으로의 경제는 그렇게 그 옛날처럼 단순히 계속 성장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그러면서 그 성장률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뭐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에 왔다. 그러면 이제 이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그 체질이 무엇인가? 좋은 기업의 역량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학습 역량이에요. 학습 역량. 모든 사람이, 모든 기업의 제도와 체질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그런 역량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느냐. 직원들이 막말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학습을 장려하고 새로운 시도를 권장을 하고 거기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역량을 갖추면 이게 정말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놀라지 않고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습 역량 또는 학습 문화, 이게 미래를 대체하는 그 말하자면 정답이랄까? 일단 기본 방향이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성장에 관련돼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쭉 성공해서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성공을 빨리 했다. 특히 화려한 성공을 했다. 그럼 위험해요. 성공은 우리가 모두가 바란 것이고 성공을 쟁취하면 좋잖아요. 그러나 성공 속에서는 뜻하지 않게 암이 자라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그 성공 때문에 의뢰에 사람들이 자만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화려하게 성공한 나라, 화려하게 성공한 기업들은 그 속에 화려한 자만심이 자라고 있거든요. 이 자만심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자만심에 빠지게 되면 내부 지향적이 되고요. 과거 지향적이 됩니다. 이만큼 무서운 것이 또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은 바뀌고 불확실한 세계로 가고 있는데 어찌 과거에만 안주하고 과거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써먹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된 거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건 이카루스 패러독스라고 또 이름을 부르죠. 이카루스 패러독스. 그건 성공이 실패를 잉태하고 있다. 성공이 실패를 낳는 씨앗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은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겸허한 마음을 버리지 말아야 되고 또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고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성공을 쭉 해오다 보면은 외형이 자라게 됩니다. 외형이 자라게 되는데 이건 되게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외부 상황이 받쳐줘 가지고 적어도 반 정도는 운이 좋아서 또는 시장 상황이 받쳐줘서 그런 성장을 합니다. 그런 성장의 혜택을 받죠. 근데 그것이 모든 게 자기 걸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자, 겸손하게, 야, 이건 우리 실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어쩌다 그렇게 됐으니 이제 내부의 실력을 다지자 하면서 잠시 멈추어서서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소홀히 하고 그냥 달콤한 성장의 열매만 따먹고 있다가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바로 타격을 받죠. 아, 너무 외형이 커졌는데 우리 내부에서 좀 문제가 생긴다. 부서 간의 협조가 안 되고 또 이직률이 는다든지 뭔가 불만이 늘고 또 대외적으로도 불평이 늘고 이런 것이 생기면 겉으로 나타나는 재무지표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잠깐 멈춰서서 우리 역량을 진단하면서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하면 나중에 외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실제로 기업 속에서 매일매일 사는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그걸 살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가 어느 시점인지 판단이 어려울 텐데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은 또는 우리가 이제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 보면은 야, 이 시점에서는 조금 생각을 가다듬고 조금 미래를 준비해서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훌륭한 리더라면 훌륭한 조직이라면 정말로 성장을 하고 잘 나갈 때 미래를 대비해서 위기의식을 갖고 또 좀 새로운 변화 작업을 하고 이래야 되죠. 근데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일단 어느 정도 뭐 했지만 안 돼가지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근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이 위기감을 느끼고 우왕좌왕 불안해했을 때는 오히려 희망을 주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희망을 주는 조직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화 작업에는 두 개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위기의식을 갖는 거죠. 그 위기의식을 모든 사람이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이 정도는 다 알았겠지 했는데 그 종업원들이 다 공감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 공감을 해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위기의식만 가지고 안 돼요. 희망의식, 비전의식 동시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위기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고 전진을 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희망의식과 위기의식이 공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톡데일 장군 얘기인데 거기서부터 나온 얘기를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그랬습니다. 스톡데일 장군은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콩의 포로로 잡힌 미국의 최고위 군인입니다. 참 치욕스럽죠. 네. 장군이 돼서 포로가 됐으니까. 65년부터 8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네, 그분은 포로 생활을 8년 동안 하면서 거기서 지치고 쓰러져가는 미군 포로들을 일으켜 세운 그런 높은 공로를 인정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혔지만 곧 풀려날 거다. 우리가 누구냐? 미군 아니냐? 미국이 곧 우리를 살려줄 거다. 미군이 올 거다. 이러면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기다렸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아무 소식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부활절에는 뭐 소식이 있을 거다. 부활절이 왔어요. 그래서 소식이 없었어요. 또 여전히 쓰러졌잖아요. 이런 걸 보게 됐어요. 스톡데일이. 그러면서 내가 뭐를 해야 되냐 하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다. 우리가 반드시 나갈 수 있다. 그런 희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요번 크리스마스일 거다. 요번 부활절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끝까지 나갈 것이다. 끝까지 우리는 포로에서 석방이 되고 희망의 빛을 볼 것이다 하는 그거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자. 그냥 오늘을 저렇게 낙관하지 마라. 낙관하는 사람들은 쓰러져서 지치고 병든다.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패러독스잖아요. 희망을 갖는다는 것하고 낙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패러독스 아닙니까? 그래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위기 극복에 좀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쉽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 금년 넘어가면 될 거다. 2년만 우리가 되면 뭐 허리띠를 졸라매면 될 거다. 3년이 될 수 있어요. 4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자 이거지. 그러나 결코 희망의 끈은 놓지 말자 이거지.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GM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옆에 프리먼트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프리먼트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이 정말 노조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한 다음에 도요다하고 합작을 해서 새 출발하자 해서 1984년에 누미라고 이름을 붙여서 누미 공장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도요다하고 GM이 50대 50으로 합작을 하되 경영은 도요다가 해라. 일본식으로 한번 해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도요다 방식으로 공장한 이후에 천지개벽이 일어날 정도로 완전히 좋은 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야, 우리가 뭐가 어떻게 달라졌냐 이렇게 회상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일본 회사를 가보니까 도요다 공장으로 가보니까 5Y가 있더라. 왜를 5번 외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 불량이 났냐? 기계 때문이다. 이 기계가 왜 고장이 났냐? 그 왜를 또 묻는 거잖아요. 기계가 부품이 고장이 났다. 또는 적절한 시점에 윤활유를 넣지 않았다. 왜 좀 윤활유를 넣지 않았냐? 왜 이걸 5번 묻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원래 프리먼트 GM 공장에서는 뭘 했냐 하면은 5 who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놈이 그랬냐? 그놈은 또 왜 그런 놈이 어떤 놈이 또 그랬냐? 그래서 사람만 찾아서 서로 비난만 하는 꼴이 됐는데 그럴 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상처만 남는 거죠.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상처만 남고 싸움이 생기잖아요. 어려움은 다들 괴롭고 또 문제가 생기면 금방 좋아질 것 같지도 않으니까 남 탓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데 어려울 때는 사람한테 상처만 주면 되겠습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원인을 찾아야 되죠. 태스크 오리엔테이션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동료 의식이 그런 데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엔지니어링 사업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건설 쪽에 좀 한때 들여다볼 때가 있었는데 굉장히 높은 그 기술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기술 집약적인 그런 사업을 하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또 삼성이나 이제 일부 회사에서 그런 걸 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취고요. 자랑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대형 프로젝트를 하고 또 글로벌 지향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의지로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해낼 것이냐. 더군다나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정말 이걸 돌파하는 새로운 룰, 새로운 패턴, 그 엔지니어링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없을까? 이런 뉴 패러다임은 다른 분야에서 접목이 돼서 들어온 거니까 다른 분야하고 접목을 하면서 어떻게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런 좀 전향적인 그런 고민? 그런 걸 삼성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그런 솔루션을 꼭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We build the world. We build the world. 참 그 말이 맞죠. 우리는 공장을 짓고 도로를 짓고 도시를 만들고 하잖아요. 세상을 만듭니다. 정말 새로운 세상, 새로운 비즈니스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